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뉴스토마토는 천공의 측근들이 천공의 비위 사실들이 담긴 문건을 한동훈과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법시대 이천공 문란한 사생활과 위법 자료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총 30쪽의 분량의 탄원서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천공이 신도들 회비를 빼돌려 수백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천공이 차명계좌로 경남 함양군 일대 땅을 산 내역, 천공이 여신도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갖고 혼외자를 뒀다는 의혹, 천공이 대통령 내외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한동훈 비서에게 전달했고 김용현 경호처장 등 다른 국힘 인사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공의 과거 측근이었던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 인사가 말하기를 지난해 11월 MBC 스트레이트에서 천공을 지적하는 방송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보고 천공 조사해야지 라고 했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천공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인데 라며 윤 대통령을 말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전언을 전했습니다. 앞서 천공의 이런 비위 사실들은 더 탐사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뉴스토마토 보도는 그걸 알고도 그들이 묵살했다, 이런 정황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후 뉴스토마토는 그 문건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취재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추가 보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JMS 정명석과 같은 천공이 이렇게 날뛰는데도 이걸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을 보면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이라며 김건희가 말렸다는 그 전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는 고발 사주건에서 한동훈이 손준성에게 사진 60장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손준성이 김웅에게 사진을 보냈던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공수처가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2020년 3월 MBC는 한동훈과 채널A 기자와 짜고 쳤다는 검언유착 첫 보도를 냅니다. 이후 윤석열 부하였던 손준성이 MBC 기자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국힘에 고발장을 보냈다는 게 바로 고발 사주건이죠. 현재 손준성은 이 고발 사주건으로 공수처로부터 기소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애초에 그 사진들을 제공했던 게 바로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 송수신 내용을 보면 하이픈 표시가 10여 초 사이에 30번 올라온다. 다음 카카오에 확인해 보니 대용량 사진 파일을 전송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인데 30장씩 연달아 2번 올라왔다. 그리고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해당 사진 전송자를 한동훈 장관으로 특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손준성과 당시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과 함께 있었던 단톡방에서 한동훈이 60장의 사진을 올리고 손준성이 그 다음날 김웅에게 88장의 사진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진들이 손준성이 김웅에게 보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것은 이 사진들은 단순히 뭔가를 캡처한 사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 사진이 아니라 작성된 고발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면 사안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얘기고, 보다 정확한 워딩은 고발장과 그 첨부 자료라는 거예요. 자, 당시 고발장 내용을 보면 MBC 기자 등이 허위 사실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검찰이 윤석열 사단 사설 로펌짓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시기 김건희와 한동훈은 300번 이상의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더욱이 한동훈은 채널A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대검 범정 땡땡땡 검사를 찾아가 내가 믿을 만한 친구야. 여기서 범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준성이 있었던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정리하자면 MBC의 검언유착 보도로 빡친 한동훈은 자신이 피해자로 명시된 고발장을 손준성, 국힘당 김용을 통해서 복수했다. 복수를 사주했다. 라는 전후 맥락상 매우 자연스러운 정황 근거가 공수처로부터 법정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겨레 보도로 인해서 그간 파편화되었던 증거들, 의심들이 쫙 한 번에 붙는 느낌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은 보다 정확한 명칭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성의 고발 사주가 아니라 한동훈의 복수 사주다. 여기서 윤석열의 지난 발언이 떠오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야? 이런 깡패 새끼들. 라스뉴스!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위조된 가짜 문서라고 전면 부인을 해오다가 어제 미국 국방부가 일부 변형은 되었으나 진본이 맞다는 공식 입장을 내자 미국이 악의를 갖고 우리를 도청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비온 뒤 땅 굳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말했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나 맞지 않았어 라고 선제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이 내가 때렸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맞은 사람이 내가 맞은 건 맞는데 그 주먹에는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어. 사랑이나 관심일지 몰라. 이걸 계기로 우린 더 끈끈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겁니다. 얼마 전 겸손공장에서 인문학자들이 나와서 현 정부를 인문학적으로 평가했던 방송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윤석열 정부는 자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현 상황을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자 뉴스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수행실장을 지냈던 윤석열 측근 이용 국힘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최근 논란이 된 일광 횟집의 조폭 도열 사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진 구도를 보시면 높은 빌딩에서 카메라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어떤 전문 사진 기자 같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포착해서 찍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들이 조폭처럼 도열했던 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도열했던 장면을 이렇게 구도를 잘 잡아서 찍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이상한 부분이 그 사진이 유포된 건 당일 저녁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됐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의도성이 좀 있지 않나? 자, 몰래 사진 찍었다고 악의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몰래 대화를 도청했는데도 악의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힘센 상대에게는 자존심이 뭐고 없고 바짝 엎드려서 설설기는 그런 노예 근성을 보여주고 약한 상대는 짓밟아버리는 약강 강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찍들의 성향과도 일치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여당을 심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도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찍겠냐는 그런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는 30%인데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게 50%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여론조사들도 비슷한 경향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는 39%인데 야당 투표는 55%. 자, 이 와중에 이 국힘당은 지지도와 여당 투표 의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여론조사 곳의 결과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이것은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욕구가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는 제3정당이 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해 박시영 대표의 최근 말처럼 상황은 좋지만 고개 들면 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과 국힘은 종북몰이, 검찰정치, 위성정당 만들기, 해쳐모여 뭐 이런 등등의 수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지금의 낙관론은 너무나 비관적이어서 낙관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마치겠습니다.